간밤 나온 소식들 점검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나오시니까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했죠? 네, 맞습니다. 기술주들이 어떤 시장에 선봉해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좀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부터는 그 힘이 아주 강하지 못합니다. 이틀 오르고 이틀 쉬고 최근 들어서 하루 오르고 하루 쉬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빅테크, 소위 팡이라고 불리는 것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쉬는 모습이었고요. 전통적인 주식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0.8% 내렸고요. 다우가 0.6% 올라갔습니다. 무섭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금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유가도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빅테크, 좀 성장주가 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요. 소위 가치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치주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를 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가치주란 것들이 오늘 0.9%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는 여전히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라고 해서 흔히 해서 성장이라고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오늘 한 1% 정도 쉬어가는 모습. 그것이 위아래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주와 어떤 성장주가 극명하게 바뀐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되겠고요. 최근 한 일주일은 이런 정도 상태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와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은행주가 오늘 대표적인 어떤 가치주는 은행주와 에너지주 이런 것들인데 은행주의 대표적인 JP모건이 오늘 주가가 2% 넘게 상승했고요. 많이 떨어진 것들이 대표적인 항공주입니다. 오늘 델타항공도 좀 소폭의 반등했고요. 오늘 앞서 유가 좀 올라갔는데요. 엑손모빌이 오늘 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엑손모빌은 세계 1위에 1, 2위를 다투는 석유 메이저 회사인데다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8%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 가치 좀 맞는데요. 이런 것들도 조차 재미없었거든요. 이렇게 배당을 주더라도 재미없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5% 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말씀드렸던 성장에 앞서 있는 아마존, 애플, 알파벳들은 오늘 대부분이 고점을 쳤거나 아니었지만 결국은 종가를 보면 전부 다 1% 내외씩 오늘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에서 피할 수가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 뭐 요즘 보면 구리값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제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제유가하고 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백신이라든가요. 예. 그리고 소위 치료제에 대한 얘기, 특히 백신이 요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은 모더나였다가 어느 날은 또 파이저였다가 어느 날은 또 옥스퍼드 대학이었다가 나오고 뭐 1상, 2상 얘기 나오고 3상에 들어간다는 얘기 있고 뭐 독일도 오늘 비슷한 발표가 그런 조금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몇십 명 단위지만 3상이 되면 이제 3만 명 단위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치료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인가요? 먼저 생산부터 하고 안 되면 폐기하면 그만이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빨리 생산하고 FDA 승인은 나중에라도 되니까 이제 급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유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3월 이후 최고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겠고요. 금값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금값도 여하튼 오늘도 올라갔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 1,8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는요. 2011년 9월에 기록했던 1,92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좀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올해 들어만 한 3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920달러 사상 최고가도 지금 손만 뻗으면 될 거리라는 지금 80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값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 봅니다. 어찌됐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벌써 유럽에서도 또 추가적인 부양책 나왔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백악관 상원 하원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될지 모르겠으나 늦어도 다음 달에는 새로운 패키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지원한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푼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뭔가 그걸 방어하려는, 해지하려는 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게 금인 거죠.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그걸 금으로 할 수도 있고, 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예. 다이아몬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중에 이제 금을 얘기하는 사람이 전통적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리도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 구리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구리는 전형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것들. 특히 구리의 가장 큰 수요 차이가 중국인데 중국이 어찌됐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좀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먼저 회복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살아난다는 기대감에 구리가 올라갔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이게 금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달러 가치 하락이거든요. 달러 가치는 지금 3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항상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일반 투자가들이 궁금한 거, 그래서 그러면 살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얘기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 자체의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예. 금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얘기하는 사람을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신뢰를 1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이 금은 예를 들어 주식만 하더라도요. 현대차가 됐건 삼성전자, 네이버만 하더라도 매출이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예. 비용을 전망하고 전 세계 산업 경기를 전망하고 자기가 수요를 생각해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이익 얼마, PR이 얼마 딱 계산이 떨어지거든요. 금 자체로는 금을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부가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금을 갖고 금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 뭘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고에도 놔둬야 되죠. 예. 금이 없어질까 누가 도둑 맞을까 봐 시큐리티, 안전장치도 해야 되죠. 보관료가 그래서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의 가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안 하더라도 뭔가 안전하게 대한민국 원화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 롱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안전한 걸 갖고 계신 거.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매번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어렸을 때부터 저 할머니나 할아버님이 보면 야 애들 위해서 금을 모아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집안에 금두꺼비 뭐 이런 예, 것들이. 저는 그래서 매번 젊은 친구들 할 때마다 직장인들도 예. 월급 받으면 금도 사기 시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건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시작하시는 게 맞다. 일단 조금이라도 보셔야 되겠고요. 당사 그렇게 예. 되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장 저렴한 거는 여러분들 쓸 수 있는 HTS를 통해서 신청만 하면 금을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은행에 계시면 은행에서 금 통장도 있겠고요. 펀드도 있고 ETF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셔야 되겠고. 이게 세제나 일반적으로는 KRX가 한국거래소가 싸지만 각자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사, 은행 그런 분들의 PB분들과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한국에서도 이제 금 관련 표준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KRX에서도 다 한국거래소에서도 거래를 하실 수 있고 여러 네, 방면 맞아요. 루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금값이 올라가는데 베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지 수준으로는 네네. 보유할 만하다 이런 네네. 코멘트 주셨고요. 국내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이 수급 변화가 눈에 띄어서 이거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지난주 목요일에 그 오프닝 때도 이제 TSMC 수급이 좀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네네. 하면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 시장에 오면 첫 번째 대상이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담더라고요. 좀 대단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뭐라도 진리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는 기억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네, 파네, 특정 주식을 왜 사네, 왜 파나 얘기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의미가 없는 질문들과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만 하거나 예. 특정 주식만 하려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95% 이상은 이머징 마켓을 사는 것가 되겠고요. 나머지 한 5% 정도가 한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주식을 사는 거는 있겠죠.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큰 건 뭐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20%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겠고요. 그럼 이머징 마켓에 몇 프로냐? 이머징 마켓에서도요. 텐센트라는 게 1, 2,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그런 게 있고요. 우리가 4위입니다. 4위.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이 다시 좀 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 정도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랑 LG전자, 포스코랑 현대차량을 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블랙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인데요. 최근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그렇고 최고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너무 많이 커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도 봐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이머징 마켓 그리고 유럽 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 굳이 따져보면 SK 바이오팜을 팔고 삼성전자를 사고 그래서 언택을 팔고 경기민감주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틀린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외국인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됐건 국내 기관이 됐건 너무 단기적인 수급에 몰입되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다들 합니다. 핵심 뭐다? 돈을 버는 기업이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꼭 보여드리는 지표들이 한 달째 매주 4주 연속 보여드리는 거가 그래서 이익 전망이 지금 좋아지는 곳이 뭐거든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한국의 공통적인 거. 이것이 보면 반도체랑 헬스케어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됐건 SK하이닉스대 같은 반도체 이런 거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계속 갖고 가셔야 됩니다. 성장에 대한 어떤 논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잘 버는 기업들, 앞으로 네. 더 잘 벌어갈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계시고 네. 예, 반도체와 헬스케어 이게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짱키 포인트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